나는 학교에서 처음 해본 것이 너무 많다. 학교에서 처음 자전거를 배웠고 친구들과 함께 처음으로 연극 무대에 서봤다. 이거 너만 처음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을 해봤고 무엇보다 학교에서 처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꿈을 갖게 됐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릴까? 매일 기대되는 우리만의 아지트. 난 오늘도 학교에 간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학교야, 고마워.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소송? 대습상속? 부담부증여? 쌍무계약? 효도계약서? 이게 다 뭐예요? 지금은 복잡하지 몰라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유산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야기. 호모 100 세대로 다시 태어나자.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 도서출판 둥구나무. 95억 보험금의 진실은 피처링 아내의 생명보험. 파편화된 진실은 부족하다. 완전 입증만을 원한다.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삼거리 휴게소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갓길에 서있던 8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운전자인 남편은 안전벨트를 맨 상태여서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지만 조수석에 있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는 즉사했는데 남편과 달리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그녀는 임신 7개월이었고 아이고. 뱃속의 아기마저 같이 죽어버리고 말았다. 처음엔 단순 교통사고로 보였지만 점차 수상한 정황이 드러났다. 남편은 아내 명의로 26건의 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보험금은 95억 원에 달했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고의적인 사고로 보고 살인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법원의 판결은 바뀌고 바뀐다. 재판부 1심 재판부는 2015년 6월에 이 씨의 범행에 대한 의심이 있지만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다. 남편은 졸음운전을 했을 뿐이라 주장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전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한 점과 사고가 난 뒤에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것,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고속도로 사고 등을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리고 2017년 4월 28일 우리에게 뉴스로 알려진 바로는 금감원이 지난 2014년 8월 40대 남성이 임신 중인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교통사고를 가장해 살해하고 나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제보로 결국 보험 사기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남성은 아내 명의로 26건의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만 98억 원. 그런데 재판부가 2017년 5월 30일 원심을 다시 한번 깬다. 재판부가 원심을 깬 이유는 무엇일까? 대법원 3부 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내는데 네. 첫 번째 이유는 이 씨는 사고 당시 넉넉한 재산, 재정적인 문제가 없었다라는 점, 월 수익이 1,000만 원가량 됐다고 하고요. 와우. 아내와 갈등이 없었다는 점, 2008년 결혼 이후 6년여간 갈등도 없었고 그래서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졸음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거나 살인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길고 지루한 몇 번의 재판 끝에 최근에 다시 열린 재판. 다시 열렸다. 예, 네 번째 재판이죠. 예. 95억 원 보험금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사건과 살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10개월 만에 대전고법에서 열렸는데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세 번째 재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고 하고요. 예. 최근에 이제 5월 16일에 나온 이 재판으로서는 지금 열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재판이 다음 달 27일에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건 먼 개요 길을 달려왔는데 재판 개요만 해도 굉장히 지금 네. 엄청납니다. 몇 번을 지금 뒤집고 엎치락 뒤집힌 것 뒤치락해서 같아요. 무죄였다가 무기징역이었다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의 쟁점은 결국엔 살인이냐 아니냐, 고의적인 사고냐 아니냐, 살인의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쭉 만나보니까 요거 좀 헷갈리긴 하네요.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볼까요? 네네. 난 사실은 좀 살인 쪽에 무게가 더 사실은 실려요.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재판부가 원심 깼을 때 그런 살해 그 이유와는 좀 다르게요? 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건 직접 증거가 없고 예.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게 사실은 이 파기환송이 되게 된 이유인데 예. 사실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세요. 월 수익이 1,000만 원 정도로 돈이 아주 많았다. 그렇지만 아기가 하나 있고 사실 뱃속에 7개월짜리 아기가 또 있었잖아요. 그건 그러면 아이를 그렇죠. 키우면서 1,000만 원을 그냥 쓰면 되는데 네. 이 사람 그때 당시 빚이 얼마였나 이런 건 확인이 되었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 이 사람이 보험을 와이프 이름으로 아까 와이프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와이프 이름으로만 26건인 걸 들었어요. 네. 그래서 월 보험금만 거의 400만 원 돈이 나갔어요. 그러면 왜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 예. 와이프는 일을 안 하니까 예. 남편이 죽을까봐 남편이 네. 사고를 당할까봐 남편이 보통 보험을 들고 수령자를 부인이나 자식으로 하잖아요. 왜냐면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가게가 망가지니까. 네. 그게 생명보험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은 반대로 일하는 자기는 하나도 안 들어놓고 네. 와이프한테만 400만 원어치 보험금을 계속 든 거예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보면 뭐 전형적인 이제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그리고 보세요. 근데 다른 고법 이런 데서는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동기가 없다는 건데. 증거가 없다는 거지 뭐. 그 여자분이 임신 7개월이었잖아요. 애가 있었고요. 네. 그러면은 임신 7개월인 여자가 수면제를 먹을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숨진 아내 피해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대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네. 당시에 수면제를 왜 먹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임신한 경우에 수면제를 안 먹죠. 임신하면요 수면제는커녕 감기약도 안 먹어요. 먹죠. 감기약도 안 먹잖아요. 커피도 진짜. 안 마시는데 우리가. 맞아. 근데 수면 유도제, 수면제 이런 거 왜 먹냐? 게다가 남편은 졸음운전이라며. 그럼 밤에 졸리는데 아기가 재봐야 얼마나 많이 졸리는데 수면 유도제를 왜 먹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솔직히 말해서. 근데 수면 유도제가 나온 것 자체는 어떤 이 고의적인 사고로 본다 하더라도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런 거 직접 증거라고 다 간접 증거 여기 나온 거. 내가 지금 한 말은 다 간접 증거야. 예. 그러니까 사망 보험금으로 이 사람이 와이프가 죽게 되면 본인이 다 그것도 다 본인 이름을 해놨겠죠. 95억 8천만 원을 받게 되어 있는 거고. 이들 부부가 그날 안전벨트를 맸냐 안 맸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남자가 사실은 화물차하고 받쳤는데 화물차한테 받친 게 아니라 자기가 들이받은 거야. 그렇죠. 서 있는 8톤 트럭을. 근데 조수석으로 딱 들이받았어. 아주 교묘하게. 그런데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졸음운전을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딱 교묘하게 조수석만 딱 갖다 받칠 수 있는가. 보통은 아이하고 와이프가 임신하면은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쪽으로 트는 게 원래 보통 본능이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은 안 됐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정말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럼 자기도 죽을 건데 뭐 하려고 차 사고 이렇게 냈겠냐 위험하게 남편도 다쳤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지. 왜냐하면 정말 그 화물차가 나한테 와서 들이받았으면 내가 오히려 좀 그런 의심을 덜 할 텐데 이건 자기가 가서 받은 거니까 얼마든지 의도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 방향 이런 걸 조작할 수 있다. 게다가 남편이나 부부는 원래 안전벨트도 안 매고던 사람들인데 남편은 안전벨트를 그냥 맸고 여자는 안 맸어. 그런데 이 여성분은 사실은 그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요. 배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불편하더라도요. 안전벨트를 매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충격받으면 안전벨트가 나를 감싸줘야 되니까 당연히 매야 돼요. 보통 때는 안 매더라도. 근데 여기는 거꾸로 와이프는 안 매고 자기만 맸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면 진짜 이거를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가지고 살인까지 나아가려면 안전벨트를 일단 못 매게끔 유도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매도 즉사시켜야지.
전또 갑자기 방송 너무 무서워지는데 호러처럼 나아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안전벨트를 만약에 매라고 주의를 안 줬다면 뭐 부작위에 의한 뭐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지금 안전벨트를 도로교통법상 이제 고속도로 가면 다 매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어떻게 좀 운전자 말고도 조수석에 탄 사람들 혹은 뒤에 탄 사람들까지 다 이제 운전자가 안전한 도로교통법상 매게 돼 있는 있다. 거잖아요, 사실은. 그건 검사나 이런 쪽이 그런 쪽으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라 말할 수가 없고요. 네. 난 좀 이 사람이 든 것도 되게 이상해요. 그 보험회사가 임신 7개월 캄보디아인 아내에 대해서 삼성생명에 월 89만 4,300원짜리 보험을 들었어요. 예. 사망 보험금이 32억 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큰 보험을 여러분들 같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아니 들죠. 뭐 저기 아니 이건 진짜 안 들어. 진짜 안 들어요. 아는 사람이 나도 생명보험사에 여기 한 아니 11군데 생명보험사에 친구가 다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호구여서 이렇게 들어주는 거 아니면 아니 월 수입이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80%만 본인이 버는 월급의 한 40%를 아무리 이 많이 해도 보험료에다가- 10% 정도 하면 모를까. 당연하죠. 누가 이렇게 89만 4,300원 내면서 아니 게다가 보세요. 나도 보험을 사실은 누가 막 하도 들어달라서 들었어. 근데 난 너무 짜증나가지고 내가 사망하면 5억을 받는 보험금을 들었어. 예. 근데 월 얼마 내는 줄 알아요? 얼마요? 150만 원가량 내요. 뭐 이렇게 많이 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나중에 네. 이제 그냥 돌려받으려고 사실은 어차피 아. 내가 별 필요 없으니까 저기, 그러니까 그런 걸 예. 들지 솔직히 우리 같은 경우에 나중에 돌려 이렇게 89만 4,300원을 사실 없앨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건데 게다가 네. 아내는 되게 젊잖아. 네네네. 근데 누가 32억 200만 원 받을 걸 생각해서 89만짜리를 듣냐고. 이게 되게 고위험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보험 상품인지 우리가 뭐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보험의 일단 상식적으로 성격이라는 게 보험의 성격이라는 게 이렇다는 네. 거야. 그러니까 보장이 이렇게 강하게 돈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네.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내가 사망 봤을 시 보험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여기 보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액수가 삼성생명 건데 월 보험료가 89만 4,300원이고요. 그러니까 사망 시 보험금이 32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노변이 얘기한 어떤 그런 뭐 보장성 보험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나요? 뭐 보세요. 삼성생명도 들었는데 삼성화재도 또 들었어요. 삼성생명은 그러네. 89만 4,300원을 내면서 32억 받잖아요. 네. 삼성화재는 14만 4,840원을 월 납입하는데 네. 보험금이 3억이야. 그러면은 10배라고 쳐봐요. 그럼 30억이 10배잖아. 32억이. 그러니까 140만 원, 150만 원을 들어야지 사실 32억이 나와야 돼, 원래는. 근데 물론 그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상식적으로 보자면 안 맞는다는 거지, 내 말은. 이걸 왜 이렇게까지 듣냐고 도대체가. 들 수 있는 보험은 실제로 다 들었다라고 봐도 그러니까요. 무방할 그렇죠. 정도로 우리나라의 모든 보험 다 뭐 든 거지, 뭐. 다른 맞아. 보험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이렇게 중하게 이렇게 들어놓는 게 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고.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 어떤 거냐면 내가 마치 당장 죽을 거를 예상하고 들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죽을 걸 예상을 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보험을 듣는 사람이라면 자기 보험도 많이 들어가서 와이프들이 다 수령하게끔 해야지.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들었어.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거의 이런 식으로 안 들진 나와 않았어. 네. 네. 결혼 직후부터 아내 네. 명의로 생명보험을 계속해서 가입했다는 거. 아내 명의로 계속. 네. 저희가 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적인 사고를 내진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면서 이 첫 번째 사례를 만나봤는데요. 이래저래 의심이 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는 사기다. 이거는 애초에 마음을 먹고 결혼 이후부터 이런 식으로 아마 보험을 가입했을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뭐 7, 8할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법원이 판단하기엔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인 사안일 수 있으니까요. 일단 뭐 판단은 조금 미뤄두고 별의별 사건이 참 많은 상황에서 근데 일단 보험금 같은 경우는 상속재산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상속되는 거 아니에요? 보험은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와이프가 그러니까 근데 법정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네, 수령자를 누구로 피보험자를. 하느냐, 네. 자기가 이제 그건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수령하겠다고 스스로가 하고 누가 돈을 납부했냐를 또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생명보험 옛날에는요. 그 본인이 정말 생명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옛날에는 되게 허술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서
남편들이 그러니까 네. 부인들이 네네. 보통 남편들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네. 남편 도장이라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사인해가지고 남편 이름으로 다 가입해놔. 그 남편이 죽으면 자기 앞으로 다 남편은 몰라, 가져가게. 근데. 남편은 몰라. 근데 그래도 옛날에 그게 오케이가 됐다가 그게 범죄에 쓰인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사실 이제 그때부터는 네. 본인 이름으로 이거 받게끔 해놨어요. 네. 근데 보세요. 이 여성분이 캄보디아인이잖아요. 모르잖아. 캄보디아인이면 우리나라에 자기 남편 말고는 아마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하하. 또 하나는 이 여성분은 자기 도장이라던가 신분증 이런 모든 거 다 남편이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이 보험을 자기가 잘하는 보험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실 좋은 와이프 거다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해놓고는 설명 잘안 하고. 뭔지도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와이프가 그냥 동의하게 만들거나 아, 이거 무섭다. 아니면 이거. 자기가 다 해놓고는 와이프한테 나중에 가서 넌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라라고 네. 했다던가 이럴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지. 아, 무섭다 진짜 이거. 그럼 보험사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같은 사람 그리고 보험끼리도 이 같은 보험인들 이 정보가 좀 공유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요즘은 이제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정확히 저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사실 그렇게 잘 안 정치하게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을 하시는 중간에서 연결하시는 분들이 예. 사실은 그 우리나라 이제 상해보험이나 이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A라는 보험사에서 돈을 받으면 B에서 못 받게끔 되어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네. 생명보험은 그런 게 없어요. 아, 진짜요? 네. 다 받을 그래가지고 수 지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아.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보험을 중간에서 이제 그 남들한테 소개하고 보험을 들게끔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커미션 받는 그런 분들이 이제 커미션이 이런 거를 노리고 예. 사실은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하고 약간 좀 공모를 해서 예.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경우가 많거든요. 뭐 하다못해 뭐 자동차 보험 사기도 많잖아요. 이렇게 네, 뭐 그래서 일부러 자동차에 뛰어들기도 하고 자동차 외제차끼리 막 충돌도 일부러 그럼, 고의 그럼. 사고도 그러니까 내고 보험 관련돼서는 그런 문제가 너무 큰데 네. 내가 옛날에 했던 우리 사무실에서 했던 살인 사건도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한 무섭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A가 보험 설계사야. 네. 그리고 A의 언니가 이제 무속인이야. 예. 무속인. A의 언니가. 아, 그러니까 A의 무속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무속인이 네, 진짜인지 네네네.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이제 남자 B가 있어. 네. 그 남자는 무속인과 뭐 내연 관계야. 네. 그리고 A라고 하는 보험 설계사의 친구가 있어요. 네. 이제 이런 등장인물을 잘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 네. 어느 날 A의 보험 설계사의 언니 무속인이 예. 노숙인을 한 명 데리고 집에 들어와요. 네. 근데 처음에 이 노숙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쳤어. 네. 그래가지고는 실패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네. 또 다시 무속인이 그러니까 여자를 데리고 와. 네. 그러면서 그 여자를 결국 이제 기소 내용은 그가 죽였다는 거야. 노숙인 기소 여자를? 내용은. 네네. 네. 그런데 시신을 바꿔치기 하는 거야. 누구랑요? 그 노숙인 여자를 자기로 A 그 보험 설계사의 언니로. 아.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의 언니가 보험 설계사의 동생과 짜고 네. 본인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예. 식구들 자기 남동생, 네. 아버지 뭐 이렇게 그 여동생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명의로 보험을 다 들어놔. 엄청나게 많은 보험을 예. 이 사람처럼 그렇게 해놓고는 노숙인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밥 먹여준다고 해가지고는 죽여. 노숙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이제 검찰은 죽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안 되면 그 사람을 곧바로 응급실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 죽었다. 네네네. 사망 진단서를 받아버려요. 예. 근데 대신에 이건 그러니까 내 언니다. 라고 주장하는 언니라 거죠? 그러면서 그죠? 예. 주민등록증 가져가서 네네. 우리 언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그 보험 설계사가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곧바로 벽제 화장터에 가서 네. 태워버려. 태워버려. 화장을 해버려. 천적도 없이. 그러니까 시신을 부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네. 그리고 그 언니는 도망 다녀. 아, 이게 그리고- 가능하구나. 그리고 그때 그 시신을 화장하고 이럴 때 이제 남자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 무속인의 내연남. 내연남이 내연남. 이제 그걸 도와주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검찰에서는 예. 이제 그걸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예. 이 여성분이 이제 사기다. 이 예. 전체가 4명이 다 사기다. 네네. 이래가지고 사실 이제 다 같이 살인 방조 뭐 살인 뭐 네. 별거 해서 다 넘겼어요. 보험 사기 해가지고. 그거 어디서 포착을 했대요? 그게 왜 걸렸냐면 네. 그 무속인의 이름으로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남동생이 네.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예. 보험회사에서 이거 돈 너무 많이 지금 달라고 한다. 이거 아, 보험 사기 약간 같다. 이거랑 비슷하구나. 보험 사기 같다.
여기도 보험금 주면서 너무 이상하다 해가지고 신고한 거거든요. 아. 보험 사기 같다고 해가지고 예.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게 사건 하나가 된 커진 거예요. 거구나. 그래서 뭔가 이제 검찰이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분들 주장은 예. 우리가 죽인 거 아니다. 네네네. 예,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와서 이제 밥 먹다가 자기가 죽었고, 예. 그러니까 병원에 의사가 사망 진단서 써주지 않았겠냐. 예. 우리가 진단서를 어떻게 뭐 위조할 수도 없는 거고 의사가 예. 해준 건데 어쩌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왜 바꿔치기를 했어요? 신분을? 모르죠. 거기서 요점은 보험 사기는 자기가 오케이 한다는 거야. 살인죄로 이제 이게 바뀌었거든 중간에 죄명이. 그러니까 살인죄를 지금 면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사실 그렇게 했고 아. 거기서 요점은 그럼 왜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를 그렇게 끊어줬느냐. 해줬냐. 그게 이제 그 병원에 아마 되게 바쁜 병원을 일부러 골라가지고 네네. 의사 선생님이 빨리 처리하게 하고 좀 제대로 안 하게 한 거냐. 네네. 아니면 의사가 뭐 돈을 먹은 거냐. 막 예.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아이고. 어쨌든 그건 그렇겠다. 미스테리였어요. 왜 의사가 진단서를 끊어줬는지는. 그리고 네네네. 끊자마자 곧바로 화장해버려서 못하게 한 것도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인죄가 이제 인정이 됐는데 네네. 그 남성분의 주장은 자기는 몰랐다. 그 다음날 연락을 받아서 가봤더니 네. 이미 죽어 있더라. 네네네. 그리고 화장해달라고 해서 화장해준 것 뿐이다. 이제 이러면서 그 몇 날 며칠을 돌아다녀 같이 차를 타고서 이제 지방을 막 다니면서 예. 이제 그 여자분이 이제 자기 이름으로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 모텔을 전전하면서 같이 이제 그냥 밥도 먹고 뭐 여기도 다니고 뭐 이랬어요.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전부 다 폐가 망신인 거지. 와, 그 비슷하다. 비슷해요. 이게 지금 보험금이 여기서도 지금 90억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아니, 뭔가 이게 이거보다 사람 좀 더 목숨을- 업그레이드 된 게 여기서 그 노숙자를 죽인 다음에 신분 세탁을 한 건 되게 섬뜩하다, 진짜. 섬뜩하죠. 예. 와. 그 노숙자들은요, 자기 또 신분증 막 주기도 하고. 그쵸. 잘 그걸 이용해서 그러잖아요. 또 은행 이런 것도 좀 하게끔 하면서 네. 사실 돈 좀 몇 푼 받고 밥 좀 얻어먹고 이러고 네. 살잖아요. 예. 아이고. 그래서 그런 거 왜- 이용한 거지. 그래서 왜 서울역 근처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 이제 경찰 아저씨들이 신신당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명의 막 함부로 빌려주거나 주민등록증 빌려주거나 뭐 밥 한 끼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식으로. 왜냐면 이게 범죄 악용이 되니까. 그렇죠. 뭐 보이스피싱, 뭐 대포 통장으로도 많이 대포 쓰이고. 다 마찬가지니까. 아, 근데 어쨌든 보험 이런 사기. 보험 사기가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네. 그러니까 아이고, 보험 사기도 초반부터 와 진짜 그 잠이 확 깨는 사연을 만나봤는데 또 다른 사연을 우리가 잠깐 이제 초반에 언급하면서 자동차 사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비슷한 그렇죠. 진화하는 보험 사기, 의료 사기, 보험금 살인 등 천태만상이다라는 사연을 갖고 와봤습니다.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산상식 분쟁 그리고 법률 문제 네가 필요한 사례들로 불러주네 고민과 근심은 털어놔 I don't care 본격 정보 법률 팟캐스트 진짜 살아있는 리얼 에피소드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영상